아까 그 PD님이 요 주제로 오늘 그 유튜브 촬영하자고 하셔가지고 준비를 했던 건데, 사실 제 책에 4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제가 전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뭐 전문가 수준이라는 게 아니고 저의 견해를 좀 얘기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보면 일단은 자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격변을 겪었어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 코인 투자를 알게 되신 분들은 모를 법한 또는 잊고 있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폭등했거든요. 그때가 이제 뭐 유동성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미국에서 금리 내리고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다 금리 다 내리고 시중에 이제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 돈들이 전부 다 자산으로 가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먼저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부동산의 폭등기라고 하죠. 그냥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빠른 기간에 빠른 속도로 전국이 똑같이 가격이 올랐던 곳은 없었거든요. 아파트 가격은 보통 이제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게 갔어요. 예를 들어 서울이 오른다고 해서 똑같이 지방이 오르는 게 아니고, 지방이 오른다 해서 서울이 오르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서울 따로 지방 따로, 뭐 지방 안에서도 뭐 어디 지역 따로, 뭐 경상도 따로, 뭐 전라도 따로, 뭐 충청 따로 뭐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 똑같이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올라야 되지 않을 지역들도 몇 군데 올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들이 좀 더 많이 떨어졌죠. 대표적으로 대구나 세종 같은 데들이 좀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되고, 결국에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그 부동산 2025년 전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지금 규제거든요. 규제. 정부 규제의 방향성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정권 들어와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환호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전 정권하고 더 타이트하게 사실 투자자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뭐 다주택자 그 규제를 풀어준 것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지금 다주택자 아니고 1주택자, 2주택자도 대출 규제가 심해졌으니까 스트레스 DSR이나 이런 2단계가 도입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많이 줄었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 뭐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아파트를 통해서 우리는 대출을 받아서 보통 집을 사는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된다? 금리도 좀 오른 상태고, 그 대출 규제도 심하니까 사람들이 수요 심리 자체가 좀 위축된 상황인 거예요. 그런 와중에 뭐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완화 기조가 되냐에 따라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금 얘기드린 이제 금리죠, 금리. 근데 지금 금리는 최근에 기습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하면서 3.5에서 그 국내 기준금리가,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3.5에서 3%로 지금 인하가 되긴 했어요. 미국에서도 계속 금리를 이제 내리는 방향 속으로 아마 갈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부동산에는 당연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실제로 다가오는 거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실제로 우리가 대출 받고 나서 중요한 거는 기준금리가 아니고 가상금리라고 해서, 실제 담보대출 받을 때는 그 영향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근데 실제 가상금리는 올해 연말보다 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게 언제쯤 이제 그 안정화가 되고 내려가는지에 따라서 점차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뭘 결정하냐면 거래량을 결정하는 거고, 거래량이 많아지면은 보통은 가격 상승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요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결국에는 시장에 있는 유동성,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동성이 풍부하게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요것들은 사실 지금 얘기 드린 거는 조금 더 서울에 맞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영향들을, 정책 영향이나 이런 거를 훨씬 더 많이 받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7월달 그 9,000건 이상 거래량 찍었다가 3,000건으로 3분의 1 토막 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심리의 영향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예요. 다른 지역이나 부동산은 그렇게 빨리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진 않거든요. 근데 서울은 이게 조금 다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얘기 드린 기준들은 조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 조금 더 맞게끔 전망 아닌 전망을 얘기를 드린 거고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2025년 부동산 시장이 좀 달라질 것 같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방향은 음의 방향보다는 양의 방향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오른다 이게 아니고요. 좀 더 2024년보다는 시장 상황 자체가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변수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너무 폭등을 기대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천천히 가격은 조금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혼자 공부하고 책도 읽고 동영상 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경매를 처음 알고 입찰하는 데까지 시간이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예, 실제 입찰하는 데까지요. 법원까지 가는데. 근데 저는 따로 강의를 수강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저보고 다시 영어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을 때는 저는 무조건 강의를 들을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켜주고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꼭 멘토나 내가 참고해야 될 만한,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꼭 곁에 두고 빠르게 가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가 처음에는 몰랐다 보니까 그렇지 못했는데, 지금은 어떤 분야를 배우거나 하더라도 꼭 누군가에게 물어보거나 잘 아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거나 제가 일정 비용을 지불하거나, 그래서 그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시켜서 빠르게 더 성장해서 사실 내가 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벌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 경매, 부동산 소액 경매에 대해서 남들보다 시간을 좀 단축해서 뭐 한 달, 두 달 이내에 성과를 내고 싶다. 2024년, 2025년 초까지 뭔가 새로운 성과를 내서 부동산 투자로 발돋움 해보고 싶다. 관심이 있다. 내 연봉 이상만큼 벌어보고 싶다. 내 직장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1대1 다마고치 프로젝트 계속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비게이트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